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윤모 장관님 제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필요한 자료를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SK 이노베이션이 브라질의 광부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도를 합니다. 소위 이제 성공한 사례인데요. 성공 사례에서 정부가 융자한 것은 성공했기 때문에 불융자, 즉 회수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것이 일부 지분 양도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 그래가지고 세 개의 법무법인 로펌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는데 각각 다르게 나왔습니다. 최대 1,500억 원대의 이 회수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견해 자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또 검찰의 수사 의뢰도 됐습니다. 또 석유공사의 일선 실무자들이 징계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사원 판단은 한 133억 원을 회수 조치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제가 최근 서울 고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 2일자 판단입니다. 그 133억 중에서도 일부 금액은 환수되었으나 그 외 금액은 회수되지 않았다. 회수 조치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이다라는 검찰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과거에 홍익표 의원께서도 한번 지난 국감에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 133억이 회수돼야 될 금액이 아니고 토탈 한 1,500 정도가 맞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현지법인의 보유 현금이나 현금, 미회수, 투자비, 운영비 같은 것은 다 공제 처리를 해줬는데 성공한 융자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회수 조치하는 게 저는 맞다는 판단이지만 어쨌든 감사원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133억 중에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가 회수되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감사원 판단 전액이 회수가 됐는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자, 혁신성장 스타트업 이제 그림을 좀 완성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 PPT를 보시면서 제 이번 국정감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시종일관 혁신성장, 그중에서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창업, 스타트업만이 우리 경제, 혁신 경제의 알파의 오메가고 우리 경제가 살 길이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혁신성장의 성공의 적극적인 측면은 미국의 혁신성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에어리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금융입니다. 벤처 캐피털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과 같은 풍부한 인재가 공급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적극적인 측면과 네거티브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 탈취와 같은 소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는 의욕을 꺾는 일은 엄단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제 그림의 마지막입니다. 성 장관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국회 때 우리 이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의 선언과 방침에 조응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규제혁신 소위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역특구법, 또 중소기업 산업융합촉진법하고 융합촉진법, 그리고 정보통신융합법, 네, 이 3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실증 특례와 그리고 시제품에 대한 어떤 그 임시 여가를 내줘서 소위 시장에서 한번 겨뤄봐라라는 겁니다. 이 정도 규제 혁신 가지고 과연 불티나게 혁신성장, 스타트업 창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더 많은 혁신이 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를 지켜보셨는지요? 제가 얘기만 듣고 직접 유관기관 아니겠습니까? 혁신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시는 게 좋았을 텐데요. 우리나라 벤처 투자 규모는 뭐 미국에는 뭐 상대도 안 되고요. 미국은 약 0.4% 가깝고 중국 경쟁국인 중국은 0.33, 우리나라는 0.1314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벤처 투자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모태펀드, 정부가 운영하죠. 네.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대체로 한 14조 5천억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만든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하면 적어도 2022년에 벤처 투자액 전체 GDP 대비 0.23%를 달성하려면 매해 거의 1조 원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모태펀드의 올해 내년 예산 액수를 보면 한 2,5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올해는 한 4,500억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 매년 1조가 돼야지 이 국정과제를 달성할까 말까 하는데 내년도에는 2,5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정부가 말하는 소위 혁신성장 또 벤처투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허언일 수 있다. 제가 거짓말까지는 뭐 사정이 다 있겠죠. 기재부라는 예산부서가 어떻습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우리 장관님이나 홍정학 장관님이나 잘 별로 그렇게 협조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국정 철학에 정말 리노베이션이 아직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마음은 있으신데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마음은 있는데 몸은 안 따라가요? 좀 저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정학 장관께 한번 경제부총리와 맞짱을 뜨고 한번 토론을 해봐라. 우리 송윤문 장관님 그럴 각오 없으십니까? 네, 도의할 자신 있습니다. 맞짱을 뜨고 뭐 정확하게 같이 도의하시겠습니다. 계급장 떼고 한번 붙이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무르는 경제부총리, 혁신성장의 지금 컨트롤 타워로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지요.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 혁신성장의 내용들을 보면 산업부 장관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산만 기재부가 할 뿐이지 혁신성장의 내용이 되는 8대 선도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그중에 절반 이상은 산자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산자부 산하에 여러 이 혁신성장을 끌고 나가야 될 공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주영철 사장에 의하면 오늘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매년 2조씩 8조 정도 들어가야지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간 크게도 최소한 50조, 5만 개의 소위 스타트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강서 PC방에서 나이대가 비슷한 젊은이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사회경제적으로 우리 장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연한 일입니까? 말문이 막히죠? 예. 그 장소와 그 연령대와 그 동기와 아주 급속한 분노 게이지가 치솟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정부를 이끌고 계시는 혁신성장의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완전한 대변혁을 저는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네,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내용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에부턴가 이 다이내믹스가 약해진 거 또한 오르신 지적입니다.
이걸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하고자 하는 마음, 또 우리 창업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그 확실하게 변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리소스라든지 여러 가지의 투자, 금융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 뭐 지역적인 측면 모든 역량들이 한꺼번에 쏟아 부어야만 이런 거에 대한 그 또 터닝 포인트를 또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산업부고 또 중소기업 벤처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거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성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기존에 있는 그 주력 산업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상본부장의 답변은 항상 간단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